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나를 믿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말하면 믿습니다. 특히 명예가 있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욱 믿고 맹신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못 믿을까요? 타인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이 타인처럼 성공하길 바라고 권력을 원하며 시선을 한 몸에 받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맹목적인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며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완벽을 추구합니다. 타인이 실수하면 괜찮아 하면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다독여 줍니다. 내가 실수하면 왜 실수를 했는지 하면서 자책을 하는 거죠. 다음번에 잘하면 됩니다. 뻔뻔해져야 하는 거죠. 내 자아는 내 거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죠. 주인이 비굴하게 행동하는 거 보셨나요? 뻔뻔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왜 타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는 어떤 노예이니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제출하곤 합니다. 또 계약서까지 쓰면서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를 못 믿는 건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며 하고 싶은지 그거를 알아야 나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않아서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금방 지쳐버리고 타인의 생각을 따라하거나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착각하면 편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리스트까지 정해서 알려줍니다. 타인의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나를 생각해보고 생각의 시선을 넓혀서 내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곳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만 생각합니다. 수학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1 더하기 1은 30이라고 해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나의 생각만 옳고 타인의 생각을 그르다며 배척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나의 지식이 최고인 것 마냥 행동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주는 지금도 변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밝혀진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있다는 것도 밝혀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나를 믿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모공편 11 당신의 휴야 사병 숫자는 당신의 관리 능력 지수 시작하겠습니다. 식중 과지용 자승 많고 적은 병졸의 사용법을 인식하면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둘째는 많고
적은 병졸의 사용법을 인식함에 있다. 병졸이 많을 때와 병졸이 적을 때의 용병술이 같을 수 없다. 그 차이점을 알고 적절한 사용법을 인식한다면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자병법은 정보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이 짧은 구절도 만만치 않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 많고 적은 병졸의 사용법을 인식해야 병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는 말인데 아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해설할 수 있다. 첫째, 병졸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진나라 왕 여정은 초나라를 멸하려고 했다. 조정회의에서 병졸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다. 왕전이 대답했다. 60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신이 대답했다. 20만이면 충분합니다. 진나라 왕은 당연히 이신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왕견은 늙어서 이젠 힘들겠다고 생각하고는 이신과 모명 장군에게 20만 병졸을 주어 초나라를 공격하라 해명했다. 결과는 대패했는데 도의 7명까지 전사하여 진나라 역사에서 보기 드문 참패를 기록했다. 진나라 왕은 급히 왕전을 찾아가 사과하고 군대를 다시 맡아달라고 간청했다. 왕전의 요구 조건은 여전히 60만 대군이었다. 왕전은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로 진격했다. 그런데 초나라로 진입하자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만 전념할 뿐 출전하지 않았다. 매일 운동회를 열어서 체력만 단련시켰다. 60만 대군이니 초나라도 섣불리 공격하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1년을 끌었다. 초나라 장군이 견디지 못하고 수차례 싸움을 걸었으나 왕전은 전혀 응전하지 않았다. 제풀에 꺾인 초나라 군대는 불필요한 동작을 많이 하면서 허점을 노출했다. 왕전은 벼락처럼 출격하여 초나라 군대를 일거에 대파했고 여세를 몰아 초나라를 멸해버렸다. 흉노의 우두머리 묵돌은 여우에게 경박한 서신을 보내 성희롱을 했다. 여우는 격분하여 공격하려 했다. 번케가 비위를 맞췄다. 저에게 10만 병만 주시면 흉노를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부하내동했다. 이때 계포가 나섰다. 번케는 거짓말을 했으니 참숙감이다. 한 고조께서 당시 30만 대군을 이끌고 출동했으나 백등산에서 포위되었다. 진평이 계략을 써서 겨우 생還했는데 번케가 한 고조보다 대단하다고? 여우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묵돌에게 점잖게 답신하여 설린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둘째, 병졸을 몇 명까지 지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관리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인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당신이 지휘할 수 있는 능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항고조 유방은 신하들과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던 중 아무개는 병졸을 몇 명까지 지휘할 수 있을 거라 말하고는 이어서 한신을 향해 짐은 몇 명까지 지휘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에 한신은 폐하께서는 10만 명이 한계이며 그 이상 되면 벅찰 거라 대답했다. 유방이 그럼 자네는 몇 명이나 지휘할 수 있겠냐고 되묻자 한신이 대답한 말이 곧 다다익선이었다.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니 아무리 많아도 자유자재로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투 능력을 따질 때 사람들은 전략과 용병을 많이 논한다. 전략과 용병에는 이야기거리가 많으니 남녀노소 모두 즐겨 듣고 널리 퍼뜨리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조직, 동원, 관리이다. 이런 분야는 이야기를 해도 몸이 건조하고 또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 사람들은 흥미가 없다. 한신의 전투 능력은 어찌 그리 강한가? 다른 장군들보다 전쟁을 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신의 전략은 물론 훌륭하다. 그러나 용맹은 한신의 장점이 아님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한신의 장점, 그것도 최대 장점은 다다익선에 있다. 다들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몇 명을 거느릴 수 있을까? 몇 명의 조직을 이끌 수 있을까? 직원이 20명인 회사와 200명인 회사는 관리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2,000명, 2만 명, 20만 명에 이르면 또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 최대 IT 제조
공룡 폭스콘은 그룹은 100만이 넘는 직원을 관리한다.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관리가 너무 심했는지 자살 사건이 연발하여 한동안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왕전은 60만 장병을 이끌고 적의 영토로 진입했다. 그 다음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지를 단단히 구축하고는 1년 동안 놀고 먹었다. 그러고는 때가 무르익었을 때 번개처럼 출동하여 일격의 초나라를 제압했다. 일격의 초나라를 멸한 것이 대단하기보다는 혈기 넘치는 60만 명의 젊은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1년 동안 전쟁도 안 하면서 무사고로 유지했다는 것이 보통 능력인가? 바로 이 관리 능력이 대단한 재주라는 것이다. 셋째, 병조를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른바 치중여칙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적은 것처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신은 다다익선이라고 했다. 그에게 100만 명을 주나 100명을 주나 똑같이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뜻이다. 이것은 조직 편제와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용하느냐에 좌우되는 문제이다. 손자본법의 형편, 세편, 허시편 등이 이런 문제를 논하고 있다. 조직 편제란 전투 부대를 작은 조직 부대부터 큰 조직까지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고대 전쟁에서는 기본적인 최소 전투 조직이 5명이었다. 그런데 명나라 때 외구토벌의 명장 척기광은 12명을 한 조로 삼은 원항진을 설계하여 운용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군 인표는 1.2면 33제를 발명하여 3명을 최소 전투 단위로 조직했다. 3명의 최소 전투 조직으로부터 100만 대군에 이르기까지 인표는 조직 편제와 관리 체계를 통해 자기 팔뚝을 흔들듯 자유자재로 지휘했다. 왕전, 한신, 척기광, 인표 등은 많고 적은 병졸의 사용법을 인식했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돈도 많으면 좋고 사업체도 많으면 좋고 직원도 많으면 좋다고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기만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벌, 손자, 자식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마약에 술과 여자, 사치를 즐기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원 없이 쓰고 싶다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며칠을 그렇게 사용하면 흥미와 재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쾌락에 빠져 마약까지 하는 거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될까요? 디오게네스가 태양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유로운데 무엇을 주겠다는 거지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 마약과 술로 사는 모습이 여러분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각자의 삶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타인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바라다가 누군가에게 욕을 듣게 되면 좌절하고 자책하며 자살을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얼마나 알까요? 친한 사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 1도 모릅니다. 무슨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뻔뻔해야 합니다. 넌 나쁜 사람이라 하면은 나 나쁜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지? 하며 웃으며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신이 전국시대의 일입니다. 세상이 혼란할 때이니 깡패들도 난무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깡패들과 마주치게 된 거죠. 그중 두목이 내 바지가랑이를 기어가면 살려주겠다 하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름
성인이고 현자인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시는 지나갔습니다. 후에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나요? 살아있고 목숨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를 모르니 자존심과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까지 하면서 말이죠.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제 채널 이름 또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입니다. 주인인 내가 노예들이 욕 좀 했다고 자살하나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럴까 웃으면서 그래 10분간 시원하게 욕 실컷 해라 하면서 관대함을 보인다면 주인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저 길로 가면 금화가 있다는데 안 갈 수 있겠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독서를 통해 생각을 넓히고 그러기 위해 사색이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다보다 독서를 통해 나를 알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고 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